관세 신설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택시 통합콜 서비스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서비스 분리까지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마구잡이로 잡거나 죽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택시 통합콜 서비스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 택시 회사들은 통합콜에 불참했고 주문진 지역 개인 택시들까지 기존 콜 서비스 체제를 유지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개인 택시 지부 건물 앞에 주문진 지역 개인 택시 기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콜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 운행마저 중단했습니다. 주문진 지역은 강릉시 전체의 개인 택시 콜 서비스와 분리돼 별도 콜 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콜을 도입하면서 개인 택시 지부가 현행 콜 서비스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간 저희가 지켜온 번호고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운영해온 번호입니다. 번호도 주기로 하고 주문진은 분리 배차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주문진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주문진 개인 택시 기사들은 20년 동안 자리 잡은 콜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건 밥그릇을 뺏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콜도 지금 잘 모르는 할머니들인데, 노인네들인데 그걸 또 가도 저 콜을 또 가도 또 해놔봐요. 그 할머니들은 하나도 몰라요. 강릉 지역 개인 택시들은 콜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카카오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 통합 서비스 설렘콜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지부 측은 카카오콜 탈퇴를 요구했고 택시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콜 분리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렘콜이 회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000콜에서 시작해서 지금 11,000콜까지 나왔으니까 성공률이 한 50% 됩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통합 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법인 택시 회사가 불참한 데다 카카오콜의 병행 운영 문제와 외곽 지역 개인 택시의 분리 요청까지 겹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강원도 내 12개 시군에서 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14명, 원주 11명, 강릉과 태백 각각 8명, 철원 5명, 홍천과 속초 각각 4명, 동해와 고성 각각 2명, 영월과 평창, 양양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이나 경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도내에서 매일 5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8,134명입니다. 도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이 엿새째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도내에서 50명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15일 40%대로 증가했다가 17일부터는 50%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까지 68개의 중등증 병상을 확충하고 중환자 병상을 추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변의 환경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상에도 피해가 발생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업계에서는 시설세 과세가 아닌 지역사회 공헌 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가 수십 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기금을 조성해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계호 의원 등 여당 측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법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해 공장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속적인 환경 피해 발생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 조성 가능성과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의 지속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역 자원 시설세와 같은 목적형 세금으로 이에 반해 시멘트 업계는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철규 의원 등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강릉과 동해시의 시멘트 업체는 이미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삼척 업체 역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기금 운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동참해 시멘트세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 기금 운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설세를 거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를 거두더라도 거의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죠. 시멘트세 도입이냐 기금 조성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에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도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강원도는 여전히 의견 수렴 방식과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7년까지 3,089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가 도민은 물론 도의회까지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도청사 건립 지역을 춘천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하지 말고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그 강원도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게 기본으로 전제가 돼야 강원도는 뒤늦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수렴 대상을 춘천 시민으로 제한할지 도민 전체로 할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의회의 요구는 사실상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건데 이 경우 자칫 춘천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춘천 시민의 의견만 수렴하면 18개 시군의 대표가 모인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청사 신축에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현수막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공론화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가 없으면 3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도청사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 의회 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들을 잡거나 사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금까지 4만 마리 넘게 사살됐는데 야생 멧돼지를 어떻게 사살할지 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 트랩에 걸렸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발견한 포획단원이 커다란 흉기와 돌로 살아있는 멧돼지를 내리칩니다. 고통스럽게 울던 멧돼지는 2분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퇴치 대상이 돼지지만은 너무 잔인하고 고통을 줘서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끔찍하죠.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의 주된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강원도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4만 1,000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지자체에 고용된 포획단원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면 환경부와 강원도가 한 마리당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엽사들에 의해 총기로 포획됐지만 산채로 포획 도구에 잡힌 경우 아무렇게나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살된 야생 멧돼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사살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죽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체수 조절이 하는 게 제 목적이죠. 아프리카 열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도 개체수 조절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낫이라든지 칼 같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을 죽이게 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되고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강화를 통해 사살을 최소화하고 사살을 하더라도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 경계 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6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강원 동해안 36곳 36.37km의 철책 철거 사업이 지난달 기준 18km 정도 제거돼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동해 본부는 양양 광진해변 등 일부 구간의 철책 철거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쯤 철거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이 축소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을 현재 2본부 59명에서 1본부 3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자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라는 행안부 권고를 따른 것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취항 2주년을 맞아 양양국제공항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라이공원은 오늘 오전 8시 양양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한 항공기를 취항 2주년 기념 항공편으로 정하고 승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됐지만 유상증자와 임직원 휴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녀가 숨지기 전 동업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녀와 60대 여성, 반려견이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숨진 30대 남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숨지기 12일 전쯤 동업자인 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0대 남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살해당한 남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해경이 오는 24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파제 등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SNS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위험 정보를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이용 안전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너울성 파도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의 내년 당초 예산이 확대 편성됩니다. 강릉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6% 증가한 1조 3천억여 원으로 편성해 시민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계는 1조 1,914억 원으로 10.7%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으로 세계 합창대회 추진 98억 원, 관광 거점 도시 사업 62억 원, ITS 구축 사업 10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강릉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7일 확정됩니다.
동해시 상공회의소와 동해시 번영회 등 동해 지역 6개 단체장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보내 수소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동해시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